자, 4단원 107번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원을 그 다음에 중심의 여기 중심 있고 여기쯤에 중심 있고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몇 대 몇이냐면 3대 4일 거야. 먼저 사인부터 줬으니까 사인 법칙을 빨리 발견할 텐데, 사인 알파가 바라보고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이제 여기야. 그 다음 사인 베타도 바라보고 있는 게 똑같이 여기니까 뭐 잠깐만 길이 x라고 하면 바로 사인 알파가 바라보는 x라는 친구는 커다란 삼각형, 커다란 원의 반지름일 거고, 그 다음 사인 베타가 바라보는 x는, 베타가 바라보는 x는 조그만 친구지. 조그만 친구니까 그냥 2 스몰 r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큰 반지름하고 작은 반지름의 비율이 사인 알파의 역수 대 사인 베타의 역수의 비율이란 뜻이겠지. 그럼 몇 대 몇일까? 3분의 1 대 4분의 1이니까 거꾸로 다시 한번 4 대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 놓고 나 조건 봤더니 두 원의 넓이의 합은 25파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실제 이 길이가 4cm고 실제 이 길이가 3cm면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분의 5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미적분로가 아닌 이상 이와 같이 각이 뭐 덧셈이나 뺄셈으로 되어 있을 때 저거를 식으로 찢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으니 반드시 특이한 각이 주어졌다는 건 그림 속에 저 각이 있을 것이다. 그걸 좀 찾아보자 라는 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로 가야 할까요?를 찾아보자고. 베타 빼기 알파? 과연 어디가 베타 빼기 알파지? 하면서 이제 원주각의 성질을 떠올려 볼게. 자, 원주각은 어디 있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베타가 생기는 점 D를 여기로 옮겨서 요렇게 한번 봐볼게. 그러면 여전히 여기는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여기가 베타인데 알파랑 얘를 더하면 여기지. 맞냐? 그렇다는 건 이제 여기의 각도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구나 라는 걸 찾았어요. 맞아. 근데 저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찾아봤자 지금 나머지 변들이 정확하게 주어진 게 없어서 당장 써먹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림을 더 변형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 씨. 자, 아직 못 써먹어본 조건이 뭐냐면, 방금 기껏 반지름이 4, 3이라고 구했고, 우리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길이가 유일하게 저 반지름들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서 베타 빼기 알파라는 각을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각도 보이게끔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바꿔보자. 이히.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알파라는 각을 얘를 좀 더 올려서 이 큰 원에 지름을 지나게끔 한번 보내볼게.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알파, 뭐 같은 그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심을 좀 지나긴 했고. 그치? 그 다음 베타라는 각도 어떻게 해볼까? 베타를 어디다가 당겨볼까? 딱 여기다가 맞춰서 해볼까? 베타를, 근데 여기를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 줄까? 베타를 어디로 보내볼까?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그럼 베타긴 한데 반지름 써먹긴 아닌 좋은 것 같은데. 반지름 써먹으려면 알파랑 베타를 어디다가 위치시켜야 되지? 그거를 찾는 문제야.
일단 이름을 붙여놔 줄게. AB 5 5'. 문제에서 5랑 5' 여기 연결한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요게 써먹혀야 될 것 같단 말이지. 아예 이거부터 지워버릴까? 자, 어디다가 알파, 베타를 잡으면 이 55'을 써먹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주각의 위치를 돌려서 잘 잡자. 그것만 핵심이긴 한데 어떻게 잡아야 55'을 써먹을 수가 있는가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그거를 쓰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A에서 5'하고 B로 가면 여기가 뭐가 된다? 2베타가 되겠다. 그러면 큰 곳에서는 얘를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몇 알파가 되겠다? 2알파가 되겠다. 그러면요. 그치? 이게 이렇게 되면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반띵되겠다. 이것도 기출문제 많이 봤었던 모양새네. 아, 그러면 베타를 여기다가 잡고 알파를 여기다가 잡으면 바로 요만큼이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가 되는 거구나. 아, 이쪽이 정답이었겠네. 그러면 요렇게를 보면 빨간색 반지름의 길이 4cm 찾았었고 노란색 반지름의 길이 3cm 찾았었으니까 코사인 갖고 바로 55' 구할 수 있겠구나. 이 문제는 원주각이 중심각의 2배다로 확인해가지고 이쪽에 알파가 똑같이 있음을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10번 가봅시다. 110번. 자, 정삼각형이 원안에 있댄다. 그 다음 P라는 친구가 BAC를 3등분하는 점이 여기래. 그럼 이렇게 3등분이니까 여기가 20도고 여기가 40도긴 해. 그 다음에 여기가 PBAC. 오케이,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이래. 요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대.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구해볼게. 반지름의 길이 요만큼이 루트 3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1대 2대 루트 3 그 친구들이겠지? 그러면 여기가 2카너치고 여기가 루트 3카너치니까 여기의 길이는 이제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이제 3cm라는 걸 금방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PA의 제곱 얘를 어디서 끌어와야 될까? 했을 때 발견해야 되는 거.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였지?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이쪽에 무슨 삼각형이 있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반대편은 반드시 뭐다? 각의 이등분이 존재한다 했지. 만약 원주각으로 설명하면 충분했고 워낙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내용이었을 거야. 그 다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이쪽이 60도면 반대는 몇 도고 120도를 반띵시켰으니까 몇 도 몇 도고 60도 60도. 그러면 일단은 뭔가 제곱이라고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 같은 걸로 엮어봐야 될 것 같아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마이너스 이 PA, PB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까지 한 것이 누구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쪽도 PA, PC 쪽으로 한번 해볼까? PA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 마이너스 2 PA, PC 똑같이 또 코사인 60도 한 개 3, 3은 9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은 뭔가 이제 뭐 해야 되니? 뭐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또 할 수 있는 게 뭐 없나? 뭐 BC의 제곱 여기도 3cm니까 정삼각형이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 PB의 제곱 그 다음에 PC의 제곱 마이너스 2 PB, PC 한 다음에 코사인 120도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게 얼마냐면 똑같이 3, 3은 9야. 자,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더해보면 뭐가 나오냐. 일단 PA의 제곱이 2개, PB의 제곱도 2개, PC의 제곱도 2개니까 2배의 내가 원하는 것 일단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PA, PB. 또 마이너스 PA, PC.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PB, PC. 가 될 거고 999는 27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답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이 부분을 구하고 싶은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PA 곱하기 PB, PA 곱하기 PC, PB 곱하기 P. 뭐지? 자, 우리가 삼각함수의 활용 지난 시간에 똑같이 얘기했었음. 교과서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짓은 총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하고 또 뭐가 있다고? 넓이가 있다고. 특히나 특수각처럼 넓이를 구하기 쉬운 상황일 때는 그게 더 민감하게 들어와야 될 것이다. 그러고 봤더니 이 사각형의 넓이는 정삼각형에다가 PBC를 더한 거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AB랑 뭐를 더한 거? PAC를 더한 거로도 구할 수가 있겠다. 근데 정삼각형의 넓이 한번 너네가 알아서 구하시면 되고 PAB의 넓이가 바로 2분의 1 곱하기 PA, PB 그 다음에 사인 세타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PAC로 가자. 이쪽이야. 그러면 똑같이 2분의 1 한 다음 PA에다가 PC에다가 사인 6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BC가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제 2분의 1 곱하기 PBC는 여기입니다. 그럼 PB랑 PC 갖고 만들면 되겠네. PB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사인은 180도에서 빼봤자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하고 봤더니 PAPB 플러스 PAPC PAPB 플러스 PAPC 마이너스 PBPC 마이너스 PBPC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 넓이 쪽 이야기로 해결이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과 넓이 두 개를 연립하는 문제였고 우리가 은근히 이제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말이 없을 때 넓이를 생각하길 잘 못하거든 너네가. 그래서 이 문제를 너네들 풀게 한 거고요. 특수각이나 이쁜 삼각형처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일 때는 반드시 넓이를 구하란 말이 없어도 넓이도 문제풀이의 단서가 될 수 있겠구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교훈입니다. 110번 마무리하고요. 등차 수열로 가봅시다. 뭐라? 내가 너네한테 보내준 파일에 편집이 좀 잘못됐나? 왜 없냐 나? 그치 중간에 좀 없지. 이씨. 책으로 봐야겠다. 자, 챕터 5 보겠습니다. 5단원 125번.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입니다. 125번이고요. 책으로는 102페이지고요. 제가 준 PDF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자.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SN의 각 항부터 큰 수부터 다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을 MN이라고 하자. 자, 제일 큰 합에서 두 번째 큰 합을 뺐더니 2고 그 다음 두 번째 큰 합에서 세 번째 큰 합을 뺐더니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SN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최소값이 21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때 A1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등차 수열의 합이 제일 클 때가 언제인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말로 먼저 해볼까? 당연히 등차 수열의 최대값, 등차 수열의 합에 최대값이 있으려면 첫 항은 양수고 공차는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 대충 이렇게 위로 볼록이 이차함수가 될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더한 게 제일 커요? AN 한 기준으로 말해줘. 즉 SN 2차 함수 쪽 이야기로 빠지지 말고 일반 항 AN 쪽 이야기로 한정해서 얘기해줘. 언제까지 더해야 제일 커요? 양수인 것까지 다 더한 게 제일 커요. 음수로 포함 안 해놨지 뭐. 그건 다 아는데 이제 두 번째로 큰 게 누군데? 에 대한 고찰을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해 드릴게. 자, 요렇게 내려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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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수, 음수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제일 큰 건 예를 들어 얘를 그냥 n번째 항이라고 하자. 마지막 양수를 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큰 1등은 s의 뭐까지야? 당연히 m까지야. 그런데 2등하고 3등이 분명 얘 근처긴 할 텐데, 그지? 그게 어딜까가 문제인 겁니다. 요 하나 전이 n-1일 거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일 겁니다. 어디까지 더한 게 그나마 그 다음으로 클까? 언제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란 대답은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의 대답은 뭘까? 두 번째는 S의 뭐일까요? 뭐랑 뭐를 비교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S의 n 플러스 1까지 가겠다란 뜻은 방금까지의 1등에 요만큼의 음수를 감수하겠다란 뜻이지. 반면 S의 n-1까지 하겠다라는 거는 이만큼의 양수를 포기하겠다란 뜻이에요. 자, 핑크를 감수하는 게 커? 아니면 노랑을 포기하는 게 커? 지금 그림에서는 핑크를 감수하는 게 낫지. 왜? 핑크가 노랑보다 더 뭐 하니까? 짧으니까. 그래서 요런 그림이라면 2 빠따가 S의 n 플러스의 1이고 3 빠따가 S의 n-의 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차 수열이 가다가 쭉 내려왔는데 마지막 양수 m이 요 정도고 그 다음 음수 n 플러스 1이 요 정도라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1등이야. SM이야. 근데 2등이 뭐가 될 거냐? 그때 이만큼의 음수를 감수할 것인지 아깝지만 요 정도의 양수를 포기하지 뭐 로 n-1까지 더할 건지의 차이야. 이 그림에서는 뭐가 더 커요? n-1까지만 하는 게 크지. 그렇지? 200만 원 손해볼 거 그냥 50만 원의 소득만 포기하자 하는 게 내 돈은 더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면 2 빠따가 S의 n-의 1이고요. 그 다음에 3 빠따가 S의 n 플러스의 1일 겁니다.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를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자. 왼쪽 케이스라고 치면 M1에서 M2를 빼래. M1 빼기 M2, 얘 빼기 얘. 뭐가 2라는 거야? 이거 빼기 이거 하면 A에 뭐가 남아? 위 빼기 아래라인, 똑바로 말해라인. 마이너스 A에 M 플러스의 1이 남을 거고 그게 2란 뜻이래. 그 다음 M2 빼기 M3. M2에서 M3 빼면 뭐랑 뭐 남음? 그게 얼마래? 1. 근데 A의 M 플러스 1이 이게 얼마란 뜻이야? 그럼 얘는 3. 그림에 표기해볼게. 이 친구가 3이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의 1에. 그림과 일치하니? 하지. 여기가 좀 더 길고 짧으니까 맞아. 뭐 공차는 마이너스 5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쪽 그림이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M1에서 M2, 1바에서 2바 빼래. 얘에서 얘 빼면 뭐 남음? 그게 얼마란 뜻이요? 2. 그 다음 M2에서 M3 빼래. 얘 빼기 얘 하면 뭐 남음? 이렇게 남을 건데 그것이 1이래. 근데 AM이 2래요. 그 말은 A의 M 플러스 1은 얼마여야 될까? 마이너스 3. 그러면 AM 마지막 양수가 2고 그 다음 음수가 마이너스의 3. 이것도 그림에서 아직은 모순이 없습니다. 뭐 공차는 마이너스에 온가 보지 뭐. 아직까진 둘 케이스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뭔가로 솎아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SN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최소 n은 2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말 때문에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는데 21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1이 홀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21이 홀수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답일까? 왼쪽이 정답이야.
이거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 오른쪽 그림 생각해봐라. 얘랑 얘를 봐봐. 이렇게 묶으면 합이 무슨 수니? 음수. 그치? 그 다음 이거 하나 전 거랑 얘 하나 다음 거 이렇게 묶으면 무슨 수일까? 음수. 그러면 요 앞에 몇 개 있는지 몰라. 뭐 m개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m개랑 여기 있는 m개를 다 짝지어서 내가 이런 총 m쌍을 만들었다고 치면 그 각 쌍이 다 무슨 수니? 다 음수지. 맞아요? 그러면 무슨 수개만 더해도 SN이 음수가 될 수 있어? 짝수개만 더해도 음수가 될 수 있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초로 홀수일 때 합이 음수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봐봐. 이렇게 묶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렇게 묶어도 다 양수. 양수가 계속 쌓이겠지? 근데 끽해봤자 1씩밖에 안 쌓일까? 많이 안 쌓이지? 조금씩 야금야금 모았어. 자, 그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앞에 m개 있었으니까 음수 쪽도 m개를 만들었다고 치면 야금야금 양수가 조금씩 쌓여서 지금 2m개를 더한 거지. 그거를 마지막 짝이 없는, 그치? A1부터 다 짝지었으니까 그 다음 2m 플러스 1항은 짝이 없을 거거든. 그 짝이 없는 친구가 꽤 큰 음수일 거 아니야 이때는. 그게 여태까지 쌓아뒀던 양수를 싹 다 없애버리고 음수로 만든다 이런 이미지예요. 느낌 와? 그래서 왼쪽 그림일 수밖에 없고 방금 말하는 과정에서 m이 얼마인지 찾았어요. m 얼마게? 10이에요. 이해돼요? 21번째 때 처음 음수가 된다는 건 20번째까지 양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 1부터 10까지가 있어야 그게 짝 짓고 짝을 짓고 짝을 지어서 20개까지 총 10쌍 만든 게 양수겠지. 근데 마지막에 21번째 항이 음수가 존나 큰 거니까 확 잡아먹어가지고 음수가 된 거라고. 이게 홀수기 때문에 왼쪽 그림이고 동시에 m은 10이다까지가 머리로 나오는 게 최고야. 식을 안 하고. 그 관찰 뽑으지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A의 m이 3이었죠. m이 10이니까 A10은 3이고 공차 D는 마이너스의 5. 따라서 첫 번째 항은 3에서 9D만큼 빠꾸하면 되니까 48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등차 수열의 합에서 갖고 있어야 될 시야야. 그럼 반대로 여기가 짝수면 어느 쪽일까? 오른쪽이에요. 왜냐면 야금야금 쌍을 만들어서 딱 만들었을 때 음수가 될 거 아니냐. 짝수였다면 이쪽 케이스고요. 홀수라서 왼쪽 케이스인 겁니다. 오케이. 이 직관이 좀 의구심이 들면 식으로 더 꼼꼼히 해보세요. 그 정도는 해볼 실력은 돼. 근데 나는 인사이트를 제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128번도 비슷한 문제가 아니구나. 뒤에 131 비슷한 문제구나. 자, 128 먼저 갔다가 131로 가봅시다. 128 갈게요. 현재 128번 풀었지? 작년에 저희 내신 대비할 때 했던 문제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작년에 EBS 베스트 풀었잖아요, 우리. 자, 첫째 항이 정수고 모든 항이 유리수인 등차수 N이 있습니다. 일단 유리수란 말을 줬으니까 의심할 건 이 문제는 유리수가 아닌 것 때문에 속가질 수가 있겠구나. 숫자의 생김새를 주면 무조건 그걸 의심해야 되고, 그 다음 Bn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좌표로 N, AN, N, BN을 잡음, A2-A1이 0보다 큼, 나조건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Bn이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라고 줬는데, 그럼 얘는 공차가 무슨 D예요? 공차가 2D지. 그리고 1차 함수, 말했다. 등차 수열의 이미지는 1차 함수라고 했다. 그리고 가족권을 보니까 A2 빼기 A1이 0보다 크다는 건 공차가 0보다 어떻다? 크다. 라는 느낌이니까 이와 같이 AN의 이미지가 있으면 B에는 분명 기울기가 2배로 가파른 친구일 거예요. 그 다음에 P의 12, Q의 10, Q의 K가 항상 2분의 파이래. K가 10만 아니라면. 그래서 생각해보는 겨.
Q10하고 QK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요 정도의 Q10이 있다고 치면 QK는 뭐 여기나 뭐 다 자연수에 있을 수 있는 점들이란 말이야. 그거랑 P12랑 연결하면 90도래. 그게 뭐지? 해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90도 뭐 이렇게도 당연히 90도 뭐 이렇게도 90도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럼 여기가 바로 A의 1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바로 뭘 거냐면 10, B10인데 A에 대한 이야기로 바꿉시다. A10 더하기 A의 11. 그 다음 얘는 12, A의 12겠지. 맞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90도다라는 걸 한번 표기해 봅시다. 기울기랑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를 풀어야 되니까 먼저 이 친구의 기울기부터. X값 2 증가했고 Y값은 A의 12에서 A10 빼고 A의 11도 뺍니다. 그렇죠? 그 다음 BN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ED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여기 생각해보자. A12에서 A10을 빼니까 여기 몇 D고? ED 마이너스 A10이니까 A 플러스 10D입니다. 뭐 2랑 2는 약분을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한 다음에 무슨 D? 마이너스 8D 에다가 D를 곱했음. 그랬더니 마이너스의 1이래. 플러스로 바꿉시다. 자, 이제 이거를 만족해야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항 A가 정수래.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유리수다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차 D는 무리수면 안 될 거야. 유리수가 계속 돼도 유리수가 되겠지. 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끔 A랑 D를 찾자인데 아 누구는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 정수인 범위가 더 좁은 거니 유리수인 게 더 좁은 거니? 정수가 더 좁지. 그러니까 정수 되기가 더 힘들지. 그러니까 A를 발견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A는 하고 정리하자. 정리는 빠르겠다. 몇 분의 뭐 빼기 뭐? D분의 1 빼기 8D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정수가 돼야 된다는 뜻은 하고 생각해보면 D분의 1이 일단 이쁘게 정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말아 올려줘야 돼. 번분수 느낌으로. 그러니까 일단 D는 분수여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럼 분수면 조심해야 되는 게 8D랑 만나서 막 또 3분의 8 이렇게 되면 또 안 될 것 같아. 그 두 개를 동시에 감안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공차 D가 될 수 있는 거.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양의 정수 이런 말 있나? 딱히 첫째 항이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럼 해봅시다. D가 뭐 예를 들어 1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 뭐 이쁘게 정수 만들어졌고 또 D가 2, 3 이렇게 커지면 되냐? 안 돼. 2분의 1 같은 건 안 이뻐. 그래서 거꾸로 작아져야 될 것 같아. 2분의 1로 가보면 암산하면 얼마임? 마이너스 2. 3분의 1 같은 거 되냐? 여긴 괜찮은데 여기가 안 돼. 그걸 동시에 생각해야 되니까 대충 8의 약수겠다는 느낌이 좀 올 거예요. 몇 분의 1 시도해볼까? 4분의 1 시도해보면 4 빼기 2니까 2. 그 다음 또 8분의 1도 한번 시도해볼까? 8분의 1이면 7. 만약에 16분의 1, 18분의 1 이게 더 작아지면 이번에 여기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하여 B10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B10이 뭔지 구하자. B10. B10은 A의 10과 A의 11의 합이니까 2A 플러스 19D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각각 대입해보고 가장 큰 거 작은 거 알아서 찾으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31번입니다. 125번이랑 똑같은 뉘앙스의 문제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자고. 야야야야야 131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를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하면 모든 항에 대해서 SN하고 SN 플러스 1은 같지 않대. SN하고 S의 N 플러스 1이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게? 조금 더 해석해보면 무슨 말일까 저게? 응? 응? 그건 공차가 0이 아니라 써있는데요 이 미친놈아. 그거 말고 이 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요. 그렇지. 이거 넘기면 A의 N 플러스 1은 0이 아니다.
근데 n이 무슨 수인지 모르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모든 항이 상찬아 네가 이걸 미리 얘기한 거구나. 모든 항이 0이 아님. 맞죠? 자, 그 다음 나 조건 SN의 값을 제일 큰 거부터 나열했더니 36, 35, 33입니다. 아까랑 똑같아.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지막 양수랑 마지막 음수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지막 양수랑 최초의 음수가 어떻게 잡혔는지에 따라 누가 일방인지가 달라질 거라고. 자, 왼쪽은 여기가 얕고 여기가 깊은 거. 두 번째 그림은 여기가 깊고 여기가 얕은 그런 그림입니다. 둘 다 마지막 양수를 A의 M이라고 합시다. 얘를 A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1등 문제에서 B라고 되어 있으니까 1등은 S에 뭐까지 더한 게 당연히 1등이야? 1등은 당연히 M까지 더한 게 1등이야. 그런데 2등은 왼쪽 그림에서는 다음 항을 품어야 돼? 얘를 포기해야 돼? 이런 음수를 감수하는 게 나은 거야? 이 양수를 포기하는 게 나은 거야? 포기하는 게 낫지? 그러면 S에 어디까지만 한 거? M-1. 그럼 3등이 S에 뭐다? M 플러스 1이다. 자, 그 다음 이 그림에서는 당연히 SM이 1등인 거 맞다고. 자, 그 다음 2등은 어떻게 하는 게 2등이야? 그치? 이만한 양수를 포기하는 것보다 이 정도 감수하는 게 그나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S에 M 플러스의 1이 2등이고 3등이 S에 M-의 1입니다. 자, 근데 1등부터 순서대로 1등이 36, 2등이 35, 그 다음에 3등이 33이다. 이렇게 나왔다. 자, 얻어낼 수 있는 거 봅시다. 얘랑 얘 빼면 뭐 나옴? 이 얼마다? 1. 그 다음 얘랑 얘 빼볼까? 그게 편하겠다. A에 얼마 나옴? 그게 얼마임? 오케이.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마3이다. 일단 그림의 모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보자. 얘는 제일 큰 거에서 이거 둘이 빼면 뭐 나오냐 이거 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얘랑 얘 하면 AM이 뭐 나옴?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최초의 음수가 마이너스 1이고 AM이 3이다. 뭐 아직까지 그림의 모수는 없네. 그럼 둘 중에 뭘로 솎아내야 되지? 공차가 0이 아니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SN과 SN 플러스 1이 같지 않다. 무엇을 근거로 한쪽을 솎아낼 수가 있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과 sn 플러스 1이 같지 않다. 그럼 모든 항은 0이 아니다. 아닌데 지금 이 그림에서. 모든 sn의 값을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는 수열을 bn이라고 할 때 1등 36, 2등 35, 3등 33이다. 이제 어디서부터 이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까? 아까 봤었던 125번이랑 131번의 유일한 차이가 뭘까? 지금 이렇게 AM과 AM 플러스 1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뭐니? 125번은 M1이 얼마고 M2가 얼마고 M3이 얼마다라는 얘기를 했나? 각각이 얼마인지 안 했지. 차이만 얘기했지. 근데 우리는 130 요거 풀 때는 각각이 얼마인지를 줬지. 그러면 차이만 갖고 얻어낸 거는 원래 36하고 35하고 33이란 값을 준 거를 뭉개버린 거지. 준 정보를 다 안 썼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합이 36이고 합이 35고 합이 33이고 그런 걸 한번 구하러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를 따지러 가겠습니다.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인 거 찾은 거니까 공차가 얼마라는겨? 마사겠지. 그리고 S의 M이 3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36이야. 그리고 공차는 마이너스 4래. 굳이 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 보자. 얘 하나 전에는 뭐였을 거야? 5였을 거야. 얘네들의 합이 36이야? 아니야. 그럼 더 가야 되겠지. 더 가볼게. 뭐 9, 아직 좀 더 쭉쭉 가봅시다. 13, 17, 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14, 13, 28인데 이 새끼 오면 40으로 확실히 커지네. 36이 만들어지지를 않는구나. 불가능한 수열이었군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3이니까 3부터 거꾸로 간대. 7.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건 똑같으니까요. 그지?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5. 하면 18, 18에 36이 딱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이 맞는 케이스였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항이었던 거지. 첫 번째 항은 15이자 공차가 마이너스의 4인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값을 준 것과 차이를 준 거의 그 두 문제의 뉘앙스 차이, 얘네들의 차이를 비교하면 아 맞다. 값을 주면 거기서부터 파생된 정보에만 만족하지 말고 원래 줬던 36이라는 것 또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라. 자, 이게 등차 수열의 메시지였고 마지막 챕터 7의 48번 하면 수원이 끝나네요. 오케이, 48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해놓고요.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 단 AN이 n보다 작을 때. 그 다음 AN-의 P 단 그것은 AN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P는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고요. AM은 빵.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의 4. 또 빵. 인 M이 존재한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 문제는 지금 어떤 특정 항을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첫 항부터 간다도 아니고 완전히 끝까지 끝으로 간다, 역순으로 간다도 아니고 뭐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필요하다면 앞으로 돌아가거나 뭐 뒤로 돌아가거나 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AM에서부터 AN 플러스 4까지 몇 단계만 더 가면 돼. AN 플러스 1 써두고 AN 플러스 2 써두고 n 플러스 3 써두고 a의 n 플러스 4를 써둡시다. 근데 이게 0이에요. 자, 가본다. 먼저 an 플러스 1로 가자. 그러면 a의 n 플러스 1이니까 n자리가 m인 걸 봐야 되겠지. 그러면 누구랑 누구의 대소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면 a의 m vs m의 대소비교를 해야 됩니다. 1로 갈 때. 근데 am이 얼마예요? 얘가 0이잖아. 근데 m은 당연히 자연수일 거 아니야. 나 오른쪽이 크겠네. 오른쪽이 크니까 위 테크, 아래 테크 중에 어디 타야 돼? 위 타야 되겠지. 그러면 AM에다가 M 더하세요니까 여기 얼마 됨? M 되겠지. 그럼 이번엔 여기서 1로 갈 때는 당연히 A의 M 플러스의 1 vs M 플러스 1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AM 플러스 1이 M이니까요. 또 어디가 큽니까? 또 오른쪽이 크겠지. 그러면 가보자. 얘에다가 M 플러스 1 더하면 되니까 2M 더하기 1이네. 자, 그 다음 이제 얘가 1로 갑시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 싸움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소비교를 통해서 이제 그 위테크, 아래테크 타는 걸 볼 땐 내가 저번에도 말했겠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니도 필기해야 오른쪽이 클 때 바로 오른쪽이 크니까 위에 이거 빨리 찾지. 니 맘대로 막 자리 바꾸면 오른쪽이 큰 건가? 왼쪽이 큰 건가? 그 위지 아래지 헷갈리니까 방향 맞춰서 쓰자. 자, 얘가 1로 갈 땐 누구누구 싸움해야 되냐면 A의 M 플러스의 2라는 친구 vs M 플러스의 2의 싸움을 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당연히 2M 플러스 1이야. 그러면 N간하면 어느 쪽이 커요? N간하면 왼쪽이 큽니다. 왜냐면 M이 1일 때만 갖고 2, 3, 4 대입하면 무조건 왼쪽이 크거든. 그치? 자, 그렇다는 건 여기가 뭐가 될 거냐? P를 빼래요. 따라서 2m 플러스 1 마이너스의 p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가 1로 갈 때 누구랑 누구의 싸움을 해야 되냐면 A의 n 플러스의 3과 n 플러스의 3의 싸움. 즉 2n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p와 n 플러스의 3의 싸움을 해야 돼. 당연히 p 값 때문에 얘가 클 수도 있고 왼쪽이 클 수도 있고 그 케이스를 나눠보라 문제겠지. 자, 그러면 위테크를 한번 타봅시다. 오른쪽이 크다고 치자. 2n 플러스 1 마이너스의 p보다 n 플러스의 3이 더 크다고 치면 그럼 이제 위테크 타야 되는 거지. 그러면 an에다가 뭐 더해주면 되냐면 n 플러스 3을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2n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p에다가 n 플러스의 3을 더해준 것이 그 다음 항이야. 근데 그게 얼마라고? 0이래. 그러면 p라는 친구는 3n 플러스 4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일단 가능성 하나 냅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반대로 2n 플러스 1 마이너스의 p가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n 플러스의 3. 이면 어떻게 되느냐? p를 또 빼래요. 그러면 2n 플러스의 1 마이너스 p에서 p를 한 번 더 빼래. 그랬더니 제로가 된대. 이거는 금방 모순을 찾을 수 있는 문제긴 했습니다. 오른쪽이 모순 이유 뭐게? 정리하면 더 잘 볼걸. 2n 플러스 1이 얼마면 된다요? 왜 모순이야? 홀수랑 짝수가 같을 수가 없겠지. 자, 그럼 이제 왼쪽인데요. p는 10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되는 거 뭐 있겠냐? 합을 구하라네. 그럼 하나가 아닌가? m이 1이면 p 얼마 되고? 7 되고. m이 2 되면 p는 10 되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그냥 기출문제로 봐왔던 거에 비하면 좀 쉽다. 이런 거 연습해두면 기출문제 어려운 것도 풀 수 있게 되겠지. 자, 수원.